예, 오늘 뉴스탑 10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이끌 집권 여당의 신임 사령탑은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반을 김기현 의원이 넘겼는데요. 투표의 절반 이상을 몰아주면서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 발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24만 4,163표, 득표율은 52.93%. 조용해 주세요. 안철수 후보 조용해 주세요. 조용히. 안철수 후보 10만 7,803표, 득표율 23.37%. 천하람 후보 6만 9,122표, 득표율 14.98%. 황교안 후보 4만 222표, 득표율 8.72%. 그런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헌 제26조, 27조의 2에 의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 최고위원으로 김재훈 후보, 김병민 후보. 조금 전 불과 몇십 분 전에 국민의힘 측의 발표 내용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득표율 52.93. 순서대로 좀 볼까요?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 8.72%의 득표율입니다. 좀 일단 먼저 크게 보면 네. 결선 투표 없이 과반을 김기현 의원이 넘겼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번 그 전당대회 결과는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 뭐 이런 데에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관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반 여부가 이제 그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그 몇 달에 걸쳐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윤심 논란에 휩싸여서 그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지원, 뭐 가장 최근까지도 그 이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55.1%라는 사상 최고의 투표를 기록해서 저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도록 하기 위한 윤심을 지지하는 표들의 결집, 뭐 이런 것들, 결집이네요.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여하튼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뭐 이 세 사람들이 얻은 표는 어찌 보면 친윤이라기 하기보다는 뭐 비윤이나 또는 뭐 반윤에 적합한 정도인데 그런 정도도 꽤 광범위하게 이 당내 당원들 중에 퍼져 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김기현 그 새 대표의 과제가 되겠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제 당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구체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당대회 내내 있었던 뭐 울산 땅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윤핵관 퇴진하라는 일부 후보들의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의 집중 공격, 그런데 잘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경쟁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누가 가장 뒷받침을 잘할 것이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행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힘있게 펼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적임자냐, 아니면
젊은 천하람 후보냐 아니면 국관인 이 황교안 후보냐 이런 4명의 후보의 특장을 놓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췄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하는데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 아니냐. 그러니까 분열의 씨앗을 없애고 오히려 화합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 없이 52% 과반이 넘는 득표로 뭐 깨끗하게 이 당대표로 선출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2.93%입니다. 반올림하면 뭐 53% 정도로 할 수 있을 텐데. 투표 결과 직후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떨리고 벅찬 시간입니다.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기는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우리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께도 축하를 드리고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 최고위원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경쟁을 펼쳐주셨지만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또 우리 황교안 후보님, 또 천하람 후보님께도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까지 들었습니다. 신발까지 벗고 구두까지 벗고 큰 절을 당원들에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김기현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대구지법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9년 전에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울산 지역에서만 4선,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 대표. 전 울산광역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당대표 수락 연설까지 들었고, 근데 이제 52.93%. 아까 최병무 의원께서는 23, 14, 8 이 숫자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나 혹은 천하람 후보는 결선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23, 14 다른 후보의 득표율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마 근데 그 안철수 후보는요. 처음에 그 출발 당시는 상당히 그 여론이 높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좀 조직력이나 이런 게 열세기 때문에 갈수록 좀 이게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천하람 후보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유승민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아마 근데 이준석 걔가 거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 당내에 있는 게 그대로 한 15%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황교안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는 10% 넘는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8.7이 놓은 거는 과거에 그 총선 패배론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전통 보수층에서 이제 그 정가원 목사와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약간 이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52, 23, 14, 8 결선 없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고 이 나머지 숫자 앞으로 이 당심, 표심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는 조금씩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심 당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에게 좀 집중을 해볼까요?
김기현 대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이걸 중간에서 중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통 큰 결단, 화끈한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는 그 수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압받고 징계까지 당하면서 쫓겨났던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힘을 잘 합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중심축을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앞으로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고맙습니다. 자. 2021년 12월 영상 오랜만에 봤습니다. 두 사람의 좀 접점을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서울대 법대는 한 학번 차인데 알려지기로는 두 사람은 학교를 비슷한 시기에 다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법연수원은 23기, 15기 윤 대통령이 구술을 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고 당시에는 원내대표였는데 이제는 대통령과 당대표 신분이 됐습니다. 역시 만약에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윤심이 많이 작용을 했고 윤 대통령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면 바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중재 역할 때 그때 좀 윤심을 김기현 대표가 사로잡은 겁니까? 어떻게 좀 저희가 판단할까요? 그렇죠. 그런 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출마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출마자들과 그 윤 대통령 간에 그동안에 그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경험, 감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해가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얘기고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그 대통령실에 그런 입장이 드러난 적이 있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야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전 대표의 일종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사실상 반윤을 표방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는 없습니다. 연결고리는 그렇죠? 없죠. 연결고리는 그거는 이제 원래부터 그 방향 자체가 달랐던 거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김기현 그 후보와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그 대선 후보와 원내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조정했다 정도의 인연밖에는 없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크게 작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걸림돌이라면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워낙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주저앉히기를 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55.1%라는 투표율에 혹시 그 부분에 관한 분노의 당원들의 표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윤 대통령은 그 김기현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당내 통합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뒷받침으로 적합한 후보다 하는 점에서 이제 선택을 그 당원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천거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걸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 대통령실의 어떤 긍정적 평가 이런 거를 받지 못한 점이 패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과거 2년까지 좀 봤고요. 앞서 잠깐 속보로도 지나갔지만 이번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는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 최고위원들이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